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의 장에서 3.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지금 AI 버블론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 입 싹 닫고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어갔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5%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유하고 계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면서 AI 버블론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 3.5%의 상승률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조금 적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는 게 이거 진짜로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이유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주가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건지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정말 제가 열심히 종목 분석 영상 매일매일 찾아뵙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이제는 힘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 힘내자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왜 3.5%의 상승률에서 주가가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가 좀 충격적이에요.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 자료인데 우리가 11월 13일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순보유 잔고 금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13일, 14일, 17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늘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의 공매도가 많이 걸렸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됐을 때 13일, 14일, 17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 비중이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공매도 가격이 얼마요? 102,600원, 97,500원, 102,200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평균값이 101,000원 부근으로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누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하라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매도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이슈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이 내용 제가 바르게 잡아 드릴게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업틱 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 가격에서 그냥 매도 물량을 걸어놔야 되지 절대 아랫 구간으로 매도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2,000원, 102,200원, 97,000원에서 걸린 공매도가 그 구간에서 그냥 매도 물량으로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 윗꼬리 캔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나요? 102,200원, 101,000원, 102,000원 구간에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지죠.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걸어놓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호재 속에서도 고점이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업틱 룰로 적용된 공매도 세력들의 매물대가 이 구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급한 건 누구예요? 공매도 세력들이라고요. 왜?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공매도는 뭐 해야 돼요? 상환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런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의 90%가 어디서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고요. 데이터 센터에 결국 뭐 들어가요? 엔비디아의 칩 들어가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칩 결국 뭐 써야 돼요? 삼성전자의 HBM 써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SK 하이닉스가 단독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HBM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지금 HBM, DRAM,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도 SK한테 단독 공급을 받게 되면은 결국 가격 결정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SK한테 있다고요. SK 안 그래도 최근에 HBM 가격 올렸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권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HBM3E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HBM4까지도 퀄 테스트를 통과시켜주면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최근에 평택 5공장도 재공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됐을 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HBM,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을 뽑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상환해야 되는데 매도를 던지는 물량이 없네? 숏커버 가능한가요? 아니라고요. 숏커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장가에서 매물을 던지는 매도 물량이 충분할 때 만들 수 있는 건데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던지는 개인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숏스퀴즈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엔비디아의 상승 모멘텀을 억지로 눌러놨지만 결국 빠른 상환을 진행하면서 숏스퀴즈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돈 다 싸들고 와서 신용 다 땡겨서 삼성전자 매수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매수할 거였으면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했어야죠. 그리고 분명 이틀 동안 죽상이셨던 그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윗구간에서 몰빵 투자 해놓고 지금 3, 4일 주가 3% 4% 빠지니까 죽겠다 해놓고 오늘 3.5% 반등 나오니까 3% 반등 나오니까 삼성전자 가자 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라고요. 오르길 바라는. 우리가 여기서 분봉을 보게 됐을 때 전고점을 달성했었을 때 절대 돈이 적게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전고점에서 가격대를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에 의한 숏스퀴즈 현상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매물대에 붙여졌을 때 매물 소화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힘드셨던 주주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소화 현상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절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관망이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상승 모멘텀 다 얘기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대응할 현금성 자산 없이 그냥 주식시장에 몰빵 투자돼 있는 거는 절대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구간에서 윗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셨던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요. 주가가 눌릴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 동결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대가 아니라 외인들, 기관들의 매물대예요. 그래서 주가가 아래로 눌리더라도 굉장히 빠른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주가 눌렸을 때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주주분들이 매수를 했었는지 기회를 잡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서 후회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 몰빵 투자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왔을 때 만들어진 반등 구간에서 비중 조절하실 수 있게끔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후회가 남는 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타점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 이제는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이제는 힘낼 수 있는 시기니까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는 남들이 공포의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이제 남들이 탐욕의 매수를 할 때 우리는 매도를 해보자고요. 분명히 저희 채널에서 11만 3,400원이 넘어갈 때 무조건 여기서 3분의 1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가가 눌리니까 왜 매도를 하려고 하시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에 기회를 잡지 못하시고 주가가 상승해서 남들이 다 살려고 할 때 똑같이 매수를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이제 이런 투자 그만하자고요. 하루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다리는 투자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까지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아니 AI 채권을 써가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다 끌어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막힐 수 있는 금리 동결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이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실행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왜 그런가요? 금리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굉장히 완화가 되거나 고용이 회복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비재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가 사라졌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높아지지 않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간 보고서 가져왔는데 이 내용 한번 봐보자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길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4주 동안 평균 주당 2,5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완화됐다?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시장이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표가 나왔을 때는, 지표를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론 금리 동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대가 결국 누구의 매물대라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물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한 번 더 오는 거라고요. 아니 강프로님, 이 구간이 외인들, 기관들의 매물대인 건 도대체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비중 차트인데 파란색 선이 외국인 비중이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의 주가가 얼마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의 주가가 얼마냐, 바로 10만 1,700원 그리고 1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부터 11만원대까지의 매물대는 외인들의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올라온 주가다. 여기서 외인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소화시켜주면서 끌어올린 주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우리가 개인의 매물대가 아니라 외인들, 세력들의 매물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결국 뭐예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 동결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일시적으로 쇼크가 나오겠죠. 그럼 소비 심리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 최저치 찍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경기의 침체라고요. 그러면 FOMC에서 2월 FOMC에서 당연히 연준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조급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다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현금성 자산을 들고서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마다 조급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객관적인 투자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 그 대응 힘들잖아요. 당연히 사람 심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고 싶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놨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너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따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절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들은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제 영상을 계속해서 챙겨보셨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매도 타점으로 보고 있느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기사인데 못 보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기사인데 결국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결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관세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거 맞아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트럼프 관세가 승소를 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냐면 22%라고 얘기해요. 제가 실시간 확률도 보여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23%를 유지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트럼프 관세 사실 없으면 수출기업인 삼성한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그런데 시장은 불확실성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걸 알고도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날의 주가가 4% 넘게 빠졌던 거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힘들게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진행해 놨는데 다시금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관세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에 시장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파괴적이라는 부정적인 워딩을 쓰다 보니까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관세 법안이 패소하게 될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라고. 당연한 거죠.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14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이 140조 원을 그대로 뱉어내야 돼요. 어떻게 되면 위법이 되면. 그런데 트럼프 이 140조 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었냐고요. AI,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숏배팅을 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AI가 버블이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로 140조 원의 투자금 환수가 나올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당연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또 매도하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유동성이 풀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쇼스키즈가 막고 있는 거니까 결국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2월 말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이슈가 해결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를 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한테 욕을 하셨으면서 신고점 돌파가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할 개인 주주분들이 몇 명이 되실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왜? 이러한 조정 이후로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이 윗구간에 있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 조정 끝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12월 말 1월 초에 나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관세 법안이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게 될 때는 당연히 패닉세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에서 잠깐 떠나야 될 때는 지금이 아니라 트럼프 관세 법안이 패소 판결이 나왔을 때라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다시금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신고점을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삼성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시금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면서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중요한 구간별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까먹지 마시고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주식시장 10몇 년 있었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어요. 많이 눌린 것 같으니까 매수를 했는데 세력주였고
주가가 눌려서 무서워서 매도를 했는데 강한 반등이 나왔고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투자를 하니까 결과는 더 어땠겠어요? 더 참담했어요.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구나.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얘기 드리잖아요. 그 습관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복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그 과정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우리 명품 차트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성이라도 남겨놓으세요. 제가 근시안적인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로봇 섹터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조정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돈이 움직였다,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를 만큼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솔루션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순환매가 거기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 섹터의 상승률 200%에서 30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AI 솔루션 로봇 히든주까지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노력 전부 다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